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개가 자욱한 새벽 4시,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만두 반죽을 시작했어요. 손끝이 다 갈라져서 아팠지만 그런 것쯤은 이제 익숙해진 고통이었죠. 남편이 떠난 지 어느덧 20해가 넘었어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남편은 저와 2살 배기 윤희만 남겨둔 채 하늘나라로 가버렸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처음에는 남의 집 청소부터 식당 허드렛일까지 손에 잡히는 일은 모두 했었죠. 하지만 윤희가 5살이 되던 해, 우연히 알게 된 만두가게에서 일을 배우면서 제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주인 아주머니께서 제 손맛을 알아봐 주셨거든요. 정말 타고난 솜씨네. 이런 솜씨는 타고나야 해. 그 말에 용기를 얻어 3년 후 작은 노점을 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만두를 빚고 팔았죠. 추운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무더운 여름에는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윤희가 학교에서 받아오는 상장들을 볼 때면 그 모든 고생이 값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윤희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늘 반에서 1등이었죠.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1등을 놓치지 않았고 고등학교 때는 자기보다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지요.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서울대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저는 만두 반죽을 하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손님들이 놀라셨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날은 평소보다 만두를 더 많이 만들어 동네 어르신들께 나눠드렸어요. 윤희가 잘 자라준 것이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대학 4년 동안 윤희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장학금도 받아가며 졸업했죠. 그러던 어느 날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딸이 벌써 그런 나이가 되었다니 세월이 참 빠르구나 싶었죠. 민준이라는 청년은 대학 선배였는데 윤희와 동아리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인성도 좋고 똑똑한 청년이라고 윤희가 자랑했지요. 처음 민준이를 만났을 때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말투도 공손하고 제가 만두 가게를 한다고 하니 직접 찾아와서 맛있게 먹더라고요. 몇 번 더 만나면서 민준이가 정말 괜찮은 아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윤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죠. 그런데 문제는 6개월쯤 지났을 때 시작됐어요. 어느 날 윤희가 울면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민준이 오빠 어머니가 우리 만남을 반대하신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알고 보니 민준이네는 서울에서 꽤 이름 있는 기업을 경영하는 재벌 가문이었어요. 민준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과 만두 장사하는 여자의 딸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죠. 물론 윤희가 서울대를 나왔다는 것까지는 알고 계셨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신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윤희는 매일 밤 울었어요. 민준이는 끝까지 윤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어머니의 반대가 워낙 강경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결국 민준이네 어머니께서 윤희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다더군요. 우리 집안 사정이 있으니 미안하지만 민준이와의 만남은 정리해 주었음 해요. 그 말을 들은 윤희는 더 무너져 내렸어요. 한 달 넘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점점 야위어가는 딸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져 왔죠. 만두 반죽을 하면서도 눈물이 계속 났어요. 제가 이렇게 고생하며 키웠는데 왜 내 딸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마침내 결심했어요. 직접 민준이네 어머니를 만나보기로 한 거예요. 윤희에게는 비밀로 하고 민준이를 통해 주소를 알아냈죠. 강남의 고급스러운 아파트 앞에 서니 잠시 주눅이 들었어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은. 현관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나왔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제가 윤희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그분의 표정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다가 점점 눈이 커지더니 마침내 저를 자세히 살펴보시더군요. 혹시 정숙 언니? 제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계신 걸까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눈물을 쏟기 시작하셨어요. 무슨 일인지 당황스러웠죠. 정숙 언니. 정말 정숙 언니 맞죠? 그제서야 그분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래전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얼굴이었죠. 혹시 미경이?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튀어나왔어요. 25년여 전 제가 윤희를 갖기 전에 일했던 집의 따님이었어요. 당시 미경이의 어머니께서 중병으로 누워 계셨고 제가 그분을 간병했었죠. 미경이는 그때 임신 중이었고 어머니의 병간호와 출산 준비로 정신이 없었어요. 맞아, 언니. 나 미경이야.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7개월 동안 언니가 얼마나 정성껏 간호해줬는지,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을 때도 곁에서 얼마나 힘이 되어줬는지. 그러면서 미경이는 북받치는 감정에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저도 그때 기억이 확연히 떠올라 목이 메어왔죠. 미경이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그 집에서 일하는 동안 자신의 딸처럼 아껴주셨거든요. 그리고 미경이는 워낙 몸이 약해서 출산이 힘들었는데 저는 밤새 미경이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진통을 견뎌냈었지요. 그런데 그 후로 언니가 갑자기 그만두고 연락이 끊겼잖아.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그때 언니가 아니었으면 엄마 장례도 제대로 치르기 힘들었을 거야. 우리 아들도 언니 덕분에 잘 태어났고, 사실 그때 제가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았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일이 바빠 친정집으로 내려가 살게 되면서 연락이 끊겼던 거죠. 그리고 윤희를 낳고 윤희가 2살 되던 해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윤희를 데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미경이네 집은 이사를 간 후였고 저도 생계를 꾸려나가기 바빠서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언니 딸이 우리 민준이랑 만나는 그 아이라고? 미경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죠. 민준이가 바로 그때 미경이가 그토록 힘들게 낳은 아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첫 울음소리를 들었던 그 작은 생명이 응, 내 딸 윤희가 민준이랑 사귀고 있어. 근데 네가 반대한다고 해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경이가 제 2손을 꼭 잡고 흔들었어요. 눈물이 그칠 줄 몰랐죠. 오해야, 언니. 정말 큰 오해라고. 내가 반대한 건 사실은 미경이의 떨리는 목소리로 들은 이야기는 이랬어요. 민준이의 짝으로 정해두었던 그쪽과 혼사를 진행하려 했던 거래요. 사업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집안이었고 남편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사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민준이가 윤희를 만나고 나서는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이 그 아이에게만 있는 것처럼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대학 동아리 친구인 줄 알았어. 근데 점점 진지해지더라고. 우리 민준이가 이 사람 아니면 평생 결혼 안 한다고 선언했을 때 솔직히 가슴이 철렁했지. 어떤 집안의 아이인지 부모는 어떤 분들인지. 내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겁이 났어. 미경이는 그래서 윤희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해요. 서울대 졸업생의 성적도 우수하고 인품도 좋다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가정환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대요. 어머니가 만두 장사를 한다는 것만 알았을 뿐. 그런데 윤희가 언니 딸이었다니. 이게 무슨 인연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의 딸이라니. 하늘이 맺어준 거야, 이건. 미경이는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저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말이죠. 그때 제가 없었다면 어머니의 마지막도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했을 거라고, 그리고 민준이도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언니, 내가 정말 미안해. 윤희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2손 들고 환영했을 텐데.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요즘 매일 밤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 말을 듣자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복받쳐 올라왔어요. 세상이 이렇게 좁다니. 내가 첫 울음소리를 들었던 그 작은 생명이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 제 딸과 운명처럼 만나 사랑에 빠졌다니.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려 손등으로 닦아내는데도 멈추질 않았어요. 그날 미경이와 저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의 세월을 메우는 대화였죠. 제 남편이 사고 이야기, 윤희를 키우느라 고생했던 이야기, 만두 가게를 시작하게 된 계기. 미경이도 그동안의 일들을 들려주었어요. 민준이를 키우면서 겪은 어려움, 남편분이 사업을 키워나가는 과정, 그리고 저를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음 날 미경이는 윤희와 민준이를 함께 불러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두 아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민준이는 자신의 탄생에 제가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감동했고, 윤희는 미경이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이의 아버지도 그날 저녁 일찍 귀가하셔서 저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다소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아내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죠. 우리 아내가 항상 은인이라고 이야기하던 분이 바로 당신이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다시 이어졌어요. 미경이는 결혼식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싶었지만 윤희와 민준이가 이미 오랫동안 서로를 알아왔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미경이는 저에게 많은 것을 베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두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죠. 비록 제가 만두 장사를 하는 평범한 여자지만 제 딸이 당당하게 시집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싶었거든요. 언니, 우리 이제 사돈이 되는 거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됐어. 우리 민준이와 나를 구해준 은인. 내 인생의 은인이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미경이는 그것을 평생의 은혜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인연이 있었기에 윤희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결혼식 날 윤희는 정말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할 때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우리 윤희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만두를 빚으며 지새웠던 그 세월이 이런 날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결혼식장에서 미경이와 앉아 있으니 오래전 그 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에 미경이가 온몸에 땀을 흘리며 힘들게 아이를 낳던 순간, 그리고 제가 그 작은 생명을 두 손으로 받아들이며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고 속삭이던 그 순간,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제 딸의 평생 반려자가 되는 이 순간. 언니, 이게 다 운명이야. 우리의 특별한 인연. 미경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죠. 인생이란 참 신비로운 것이구나 싶었어요. 제가 평생 만두를 빚으며 고생했던 이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딸을 키웠던 이유.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하늘의 준비였던 것만 같았어요. 이제 윤희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민준이는 정말 좋은 사위가 되어 주었고 미경이와 그 남편분도 저를 가족처럼 대해 주었죠. 제 작은 만두 가게도 미경이의 도움으로 조금 더 큰 곳으로 확장했어요. 물론 제가 거절했지만 미경이는 그것이 투자라며 끝내 설득했죠. 정숙 언니의 만두는 정말 특별해. 이제 자주 먹을 수 있다니 너무 좋다. 지금은 윤희와 민준이 사이에 귀여운 손녀도 생겼어요. 이름은 소율이라고 하는데 저와 미경이가 함께 돌봐주고 있죠. 소율이를 안을 때면 제 품에 안겼던 어린 윤희가 생각나서 목이 메어오곤 해요. 미경이는 저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하곤 해요.
언니,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건 정말 하늘이 맺어준 거야. 내가 평생 바라던 은혜 갚을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그럴 때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오히려 제가 더 고맙다고 말해요. 윤희가 이토록 좋은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평생 혼자서 키웠던 윤희가 이제는 든든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볼 때면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아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지만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있게 연결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남편 없이 만두를 빚으며 딸을 키웠던 그 시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금도 가끔 새벽에 일어나 만두 반죽을 하다 보면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문득 남편에게 말을 걸어보곤 해요. 여보, 우리 윤희 잘 자랐죠? 그리고 이제 우리 손녀도 생겼어요. 당신이 보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만두를 빚으며 흘렸던 눈물과 땀방울들이 이제는 행복의 씨앗이 되어 돌아왔어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말이 이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모든 만남과 이별,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인연들. 그 모든 것들이 삶이라는 커다란 그림 속에서 저마다의 색깔로 빛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소율이를 안고 미경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해요. 두 할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곤 하죠. 피보다 더 진한 인연으로 맺어진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더 아름답게 이어질 거예요. 나무 아래서 뛰노는 소율이를 바라보며 생각해요. 인생은 참 오묘하고 신비로운 것이구나. 누구도 앞날을 알 수 없지만 진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만두를 빚던 그 손으로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에 안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